안녕하세요. 문학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19세기 영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인 찰스 디킨스는 1812년에 영국 포츠머스에서 태어납니다. 하급 공무원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빚을 지고 감옥에까지 갔던 탓에 그는 어려서부터 공장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15세부터는 한 법률 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주경야독하여 20세에는 한 신문사의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하죠. 소설가로서 그는 승승장구를 거듭하여 당대에 이미 대단한 인기를 누린 스타 작가였다고 합니다. 갖가지 사회 이슈에서도 영향력 있는 발언권을 가진 저명 인사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평균 2년에 한 편의 장편 소설을 쓰는 다작의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유산은 1861년에 발표된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디킨스는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는 1년 내내란 잡지에 이 소설을 연재했는데요. 이 소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잡지의 판매 부수마저 급증시킨 대단한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찰스 디킨스 특유의 해학과 풍자가 잘 녹아들어 있는 그의 걸작임과 동시에 대중성과 예술성, 보편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 작품의 원제는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인데 위대한 유산보다는 막대한 유산이 더 맞는 번역이라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 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 단숨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죠. 재미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어 고전이란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소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대한 유산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피비란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는 일찍 부모님을 잃고 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와 매형인 대장장이 조 가저리와 함께 궁핍하게 살고 있죠. 피백에는 고아로 자라난 빌이란 친구가 있고요. 그는 헤비섬이라는 부유한 미혼 여성에게 발탁되어 그녀의 수양딸인 에스텔라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피백의 유산을 상속해준 사람은 프로비스란 남자고요. 유산 상속 이후에 핍은 후견인 제거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거스가 피백에 소개해준 허버트란 남자는 핍의 좋은 친구가 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럼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인 핍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을 여인 핍은 누나의 집에 얹혀 살고 있죠. 괄괄한 성격의 누나는 핍과 남편 조 가저리를 휘어잡고 삽니다. 핍과 매형 조는 남다른 동지애를 느끼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절친한 친구로 지내죠. 어느 날 핍은 집 근처 습지대에 있는 부모의 묘소를 찾았다가 한 불황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발목에 족쇄를 차고 있는 탈옥수였습니다. 그는 어린 핍을 협박하여 족쇄를 끊을 줄칼과 음식물을 가져오게 하는데 두려워진 핍은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얼마 후 크리스마스가 되어 조의 친척들이 찾아오는데요. 못된 그들은 어린 핍을 놀리고 핍박하며 즐거워합니다. 만찬 중에 탈옥수를 찾으러 왔다는 군인들이 방문하는데 조와 핍은 그들을 도와 습지대를 안내합니다. 군인들은 마침내 탈옥수를 붙잡는데 그는 알고 보니 얼마 전 핍이 줄칼과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핍은 읍내의 헤비섬이란 부유한 미혼녀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녀와 놀아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헤비섬은 과거에 약혼한 연인에게서 버림받은 충격으로 나이가 든 지금까지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생활하는 특이한 여자였죠. 핍은 그곳에서 에스텔라라는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를 만나고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지만 에스텔라는 핍을 괄시합니다. 헤비섬 저택에서의 아르바이트는 곧 종료되고 핍은 매형 조와 도제 계약을 맺고 대장장이가 되기로 합니다. 한편 핍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는 비디라는 소녀와도 친구 사이였는데요. 핍은 비디에게 이것저것을 배우고 문맹인 조에게도 글자를 가르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핍의 누나가 집에 혼자 있다가 괴한의 침입을 받아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리보존을 하게 됩니다. 몇 년 후 제거스라는 런던 제1의 변호사가 찾아와 핍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죠. 그러면서 궁핍했던 핍의 인생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유산의 상속 조건은 참 특이했는데요. 상속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절대 밝히지 말 것과 핍이 신사로서 교육을 받을 것 두 가지였죠. 핍과 주변 사람들은 막연히
헤비섬이 상속의 주인공이라고 보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핍의 주변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핍은 헤비섬이 자신을 양녀 에스텔라의 짝으로 점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되죠. 하루아침에 부유한 상속자가 된 핍은 조의 대장간과 문맹인 조를 왠지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사교육을 위해 런던으로 떠나가면서 비디에게 조의 교육을 맡기는데요. 런던에 도착한 핍은 후견인이 된 제거스 변호사와 그의 직원인 웨믹의 도움을 받으며 거처를 얻고 핍의 신사교육을 받을 집안으로 헤비섬의 친척인 포켓 집안을 택하는데 거기서 허버트라는 친구를 만나죠. 핍은 자기가 상속받을 막대한 유산을 믿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한편 허버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기도 합니다. 핍은 종종 자기 고향을 찾아가긴 하지만 누나의 집은 방문하지 않는 대신에 자기 은인이라 생각되는 헤비섬의 집에 찾아가 그녀와 에스텔라만 보고 돌아오는 생활을 하죠. 사실 에스텔라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헤비섬이 남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키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리보전을 하던 누나는 결국 사망하고 핍은 오랜만에 고향집을 방문하여 장례를 치릅니다. 핍이 런던 생활을 한 지도 몇 년이 흐르고 그는 어느 날 낯선 남자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요. 프로비스라는 이름의 그는 과거 핍이 도와준 탈옥수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이 핍에게 유산을 상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자신은 핍에게 고마움을 느껴 호주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핍을 신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핍을 상속자로 지목한 것이고 신사가 된 그를 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는 국의 추방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영국에 돌아오면 교수형을 받게 되므로 핍은 프로비스를 위해 은신처를 구해주죠. 핍은 제거스와 헤비섬으로부터 프로비스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깨닫고 충격을 받으며 막대한 유산의 환상에서 서서히 깨어납니다. 핍은 프로비스의 밀항을 돕기 위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보트를 타고 템즈강을 따라 바다로 나가지만 경찰이 보트를 타고 나타나 방해를 합니다. 결국 보트는 뒤집혀 프로비스는 경찰에 붙잡히고 말죠. 재판을 기다리던 프로비스는 결국 사망하게 되고 허버트는 사업차 이집트로 가면서 핍에게 언제든지 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된 핍은 조와 비디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데요. 조가 핍이 호화로운 생활을 한 탓에 진 빚을 모두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였죠. 핍은 비디와 결혼하여 조와 함께 살 것을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는 홀로 된 조와 비디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한 핍은 허버트를 찾아 이집트로 향하고 그곳에서 11년을 보냅니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핍은 조와 비디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목격하고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찰스 디킨스가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던지는 도전적 질문에 대해 생각해볼까 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핍은 매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대장장이인 매형 조와 누나의 집에 얹혀 살다가 갑작스럽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는 인생 역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인생 역전 이후에 핍이 보여주는 행보는 독자들을 실망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잊을 뿐 아니라 그들을 부끄럽게까지 생각하게 되죠. 게다가 고향 사람들을 대하는 핍의 태도는 심히 거만했고 그 때문인지 핍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들은 핍을 홀대합니다. 한마디로 핍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변했던 것이죠. 착하고 순수했던 핍의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실망감을 느끼게 되지만 그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핍같이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핍에게 주어진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고 그것은 변하는 것이며 조와 비디는 진실되고 변치 않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핍과 같이 우리도 사실 변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우리 자신이 변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죠. 찰스 디킨스는 핍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어찌하여 내 행동과 다르지 않은 모순된 행동을 지난해, 지난달, 지난주에 저지르셨는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과연 변하는 것으로 인해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핍을 신사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비스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핍에 대한 고마움으로 자신이 번 돈의 전부를 핍에게 투자해 그를 신사로 만들려 합니다.
영국인들에게 있어서 신사라는 것은 단순히 고귀한 신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내면의 미덕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죠. 프로비스는 막대한 재력만 있다면 핍을 신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돈을 통해 핍의 겉모습을 신사처럼 꾸미고 그들의 매너를 배우면 신사가 될 거라고 본 거죠. 하지만 막상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핍은 겉모습과 행동은 신사를 닮아가긴 했으나 내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흥청망청 돈을 낭비하고 고향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런 핍이 진정한 신사로 거듭나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였죠. 반면에 이 작품에서 조는 하층 계급 출신이지만 내면은 타인에 대한 배려로 가득 찬 신사 그 자체입니다. 핍은 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계기로 핍은 진정한 신사로 거듭납니다. 내면을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신사가 되는 것이죠. 허버트는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핍과 독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그 어떤 광택제도 나무의 결을 감출 수 없으며 광택제를 더 많이 칠하면 칠할수록 나무의 결이 더 잘 드러난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유산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유산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핍은 분명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긴 했는데 그게 누구 재산인지 얼마를 받는지가 불명확하죠.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핍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핍에게는 미래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큰 즐거움이었고 동기부여의 원천이었죠. 비록 핍의 행동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도 핍의 유산 같은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불확실하지만 우리 삶에 희망을 주는 것 말이죠. 이 작품은 유산 그 자체보다는 도리어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주목하며 사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위대한 유산 줍줍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구조적으로 꽉 짜여진 소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핍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사람이 밝혀지기 전까지 상당한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만한 소설입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